네, 안녕하십니까. 생존코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또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 CPU가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좀 제가 세팅을 해놔서 잘 보이시나요? 가까이 보면 보이나요? 어떻게 좀 볼까요? 네. 보시나요? 네, 보시죠. 네, i5 2500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 CPU가, 인텔 CPU 역사상 거의 혁명적인 CPU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CPU거든요. 이게 2세대고 i5 2500이 실제로 나온 지 좀 이제 세월이 좀 됐죠. 이게 소위 말하는 듀얼코어 시대를 지나 소위 말하는 이제 쿼드코어가 아주 대중화되는 시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1세대 i5 750인데 제가 요 앞에 영상에 있어서 이제 750, 76, 저 이제 760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이 CPU는 그 760이 왠지 조금은 부족했다는 느낌의 뭘 받게 하던 그 시절에 2세대로 나온 거고 2세대 때 i5 2500은 정말 1세대 760에 비하면 한참 성능이 향상되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고 가격이 한 4만원에서 4만 5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론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CPU 때문에 3570조차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런데 이 i5 2500은 당시에는 대중들에게 저희들 같이 일반적인 i5,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하이엔드급 CPU를 가지고 게임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처럼 그냥 업무 직장생활 하면서 저녁에 게임물도 즐기고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i5급이 뭐 최근에도 이제 9400F나 또는 뭐 8500 뭐 그 정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라고 보면 그 당시에는 거의 혁명적인 CPU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메인보드에 문제가 발생해서 메인보드를 한번 바꾸는 뭐 아주 기이한 현상도 한번 있었죠. 저도 이 CPU와 이 보드는 그 시절에 샀던 겁니다. 제가 그 시절에 샀던 CPU고 메인보드도 그 시절에 구매했다가 한번 문제가 발생해서 한번 교환을 받고 다시 조립했던 그런 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H67이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i5 2500에 기가바이트 H67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테스트에 쓰게 될 쿨러는 여러분 뭐 제가 그때 이때 당시에 같이 썼던 네, 그때 이 시절에는 그래도 이렇게 인텔이 전분 쿨러에 그래도 이게 동파이프를 박아줬어요. 그래도 이건 동입니다. 네, 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메모리는 DDR4 4기가 12800 두 개를 네, 장착해서 여러분들에게 i5 2500 그리고 뭐 여러분 요건 그대로 맨날 제가 쓰는 테스트용 SSD 네, Z400S 윈도우 10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요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i5 2500 CPU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960 정도는 GTX 960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고 지금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게 지금 4만원에서 한 4만 5천 정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메인보드 지금 한 2만원 정도면 H6167은 한 2만원 정도 구매가 가능해요. 메모리 여러분 4기가짜리 15,000원 합니다. 지금 두 개 3만원이면 구매 가능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메인보드 CPU 메모리를 모두 합치면 9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그 다음에 SSD 파워 뭐 이런 거 해봐야 뭐 한 15만원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조립이 가능한 그래픽카드 빼고요 여러분 그래픽카드 빼고 9만원 그 다음에 뭐 SSD 만약에 128 쓰신다면 뭐 25,000원 새 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15,000원이고 제가 마지막 총평할 때 다시 가격은 적어 드리겠지만 그리고 파워 뭐 굳이 새 거 안 쓰셔도 중고 한 25,000원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SD와 파워 정도 여러분 이 파워 만약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뭘 꽂을까가 문제인데 600W 쓴다고 해도 중고 한 25,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고 한 14만원에서 택배비까지 한 15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래픽 카드를 뭘 쓰냐가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면 760, 960 그리고 1060 3기가 이렇게 세 개를 꽂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760은 지금 3만원이면 되고 960은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면 되고 1060은 여러분 물론 뭐 저기 광부 에디션 같은 경우는 뭐 8만원이면 될 테고 뭐 일반 그렇지 않는 중고를 쓰시면 한 10한 2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i5 2500에다가 1060을 꽂았을 때 1060의 성능을 다 뽑아낼 거냐
라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 제가 세팅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팅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이제 들어왔고요. i5 2500에 뭐 클럭은 조금 흔들리긴 한데요. 3.4기가 정도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가바이트 H67 보드고요. 메모리는 4기가 2개, 네, 8기가입니다. 보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슬롯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래픽은 일단 여러분 GTX 760을 꽂아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선 시네매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이 메인보드의 이제 노후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한번 있을 건데 우선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돌렸더니 점수가 446점이 나왔습니다. 뭐 결코 나쁜 점수는 아니고요. 2200G나 3570에 비하면 물론 좀 낮은 점수긴 한데 그래도 i5 2500의 성능은 충분히 뽑은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뭘 했냐면 당연히 이제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현재는 CPU는 i5 2500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GTX 760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 온도가 좀 높아요. 이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보드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전원부가 좀 약해져서 온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벤치마크는 돌렸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한번 보시죠. 지금 오른쪽에 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꽤 높아요. 피직스 스코어가 5840점이 나왔고 그래픽카드가 6174점이 나왔고 컴바인드가 2461점이 나왔습니다. 피직스 스코어는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그래픽카드는 뭐 GTX 760이 가지고 있는 성능 거의 다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과연 이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옵션에서 이제 프레임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나 라는 게 일단 제가 궁금해져서 당연히 이제 배틀그라운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옵션은 뭐 보여드리겠지만 3 울트라 네, 기본 국민 옵션입니다. 모션 블루는 뭐 켜도 되고 꺼도 되는데 일단 저는 켜고 가겠습니다. 맵은 비캔디는 아니고요. 제가 이 맵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비캔디가 여러분 아무래도 좀 프레임이 덜 나오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 현재 이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좀 보실 게 뭐냐면 요게 이제 현재 프레임이고요. 요게 이제 최저 프레임, 요게 이제 평균 프레임, 요게 이제 최고 프레임. 그리고 요게 이제 1% 로우 프레임이고 이게 0.1% 로우 프레임입니다. 뭐 이 정도 성능에 이까지 볼 건 아닌데 1% 로우가 의외로 30프레임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레임은 60프레임을 근거히 방어하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50프레임대가 떨어지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화면이 부드러워요. 제가 게임하는 내내 프레임하고 상관없이 좀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 있는 1% 프레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로우 프레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1% 로우 프레임이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56fps라는 게 초당 현재 이 화면을 저한테 56장, 55장을 보여주니까 조금 뭐 부드럽다 또는 60장을 보여주면 더 부드럽다 90장이면 더 부드럽다 이건데 얘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56장을 보여줄 때 예를 들면 초당 60장을 보여준다고 가정하면 60장을 아주 고르게 보여주면 장당 60분의 1초씩 들어가면서 보여주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고르게 보여주면 우리가 느끼는 영상은 좀 더 부드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바로 그거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얘가 62프레임인데 얘가 62fps가 나오면 정말 아주 고르게 나온 거고요. 현재는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도 어쨌든 프레임은 조금 흔들려도 1% 로우는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실 이 1% 로우가 사실 어디하고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제 판단입니다만 여기 있는 CPU와 이 그래픽카드 즉 GTX 760과 CPU가 때리고 있는 이 클럭 말고 IPS라고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즉 원 클럭은 어차피 클럭이라고 하는 건 진동 한 번이고 진동 한 번은 연산 한 번인데 그 연산 한 번 할 때 그 연산 한 번을 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가 그 속도를 가지고 이 그래픽 카드와 서로 통신하는 속도까지 합쳐서 그래도 이 i5 2500이 부드럽게 그래도 이 GTX 760하고는 비교적 통신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은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60이나 1060이 확실히 더 성능이 잘 나오지만 사실은 i5 2500에서는 GTX 760 또는 뭐 제가
다른 그래픽카드를 안 꽂아봤습니다만 760 정도가 사실은 뭐 잘 맞는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빅핸디도 아닌데 60프레임 방어는 어렵고 뭐 게임을 못할 정도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평균 프레임은 60프레임 이상이 나왔고, 다만 얘는 초반에 좀 프레임이 잘 나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프레임을 근거의 방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근처에서 논다, 한 45에서 65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 로우가 의외로 30프레임 방어가 되면서 뭐 뚝뚝뚝 완전히 뚝뚝뚝 끊어진다 뭐 그 정도 느낌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빅핸디는 안 해봤는데 아마 빅핸디에서 하면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성능이 좀 많이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운전 잘하죠 여러분.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엔 여러분 GTX 960을 꽂아갖고 들어왔습니다. GTX 960을 꽂아서 이제 i5 2500이면 어느 정도 성능을 낼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GTX 960이고요. 네, 점수가 PX 스코어는 아까랑 별 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도 7127점에 컴바인드가 2441점, 컴바인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이고, 그래픽카드 스코어가 7127점이 나왔습니다. 뭐 GTX 960, 제가 갖고 있는 GTX 960 조금 클럭이 낮다고 말씀드렸죠. 지성능 뽑은 거고요. 자, 환경 설정은 똑같이 여러분 국민 옵션에 3 울트라를 가지고 네, 프로그램 빅핸디 맵에 들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빅핸디 맵에서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이 60프레임 방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65에 1% 로우도 22니까 조금 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러나 뭐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역시 960의 빅핸디 맵에서는 60프레임 방어가 좀 어렵긴 했지만 거의 그래도 50프레임 때는 보여줬고, 가끔 이렇게 여러분 45% 여러분 지금 보시면 CPU와 그래픽카드를 거의 다 갈구고 있는데 CPU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완전히 100% 갈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5 2600 가지고는 2500을 가지고는 GTX 960 빅핸디에서는 GTX 960을 제가 그동안 쭉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이제 뒤에 좀 더 좋은 CPU에다도 꽂아서 해보겠지만, 물론 CPU 성능이 좀 더 좋아서 IPS 즉 인스트럭션 퍼 스피드가 더 빨라져서 GPU와 좀 더 좋은 통신을 하게 된다면 뭐 좀 더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100% 갈구고 있는데도 60프레임 방어는 되지 않고요. 오히려 아까 물론 빅핸디는 아니었지만 760 상황에서의 같은 아까보다 프레임이 좀 더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PU와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하실 때 반드시 하나 봐야 될 수치가 바로 얘입니다. 1% 로우 프레임이죠. 얘가 뭐냐면 얼마나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주냐, 즉 얘가 90프레임이 나오고 이게 30프레임이 나오는 것보다 얘가 70프레임이 나오면서 얘가 50프레임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부드럽고 게임하는데. 다만 프레임이 높으면 아무래도 초당 많은 장수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런데 제 판단은 960의 확실히 i5 2500이 성능이 물론 나쁜 성능의 CPU는 아닙니다만 100%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PU와 CPU와의 통신은 조금 불규칙하다. 그래서 좀 그런 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 똑같이 960을 꽂아가지고 어디 들어왔냐면 빅핸디, 제가 지금 산옥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빅핸디 맵은 아닙니다. 아닌 곳에서 제가 이제 다시 게임을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번엔 제가 이제 낙하산 펼치니까 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60프레임 방어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빅핸디 맵이 되게 최적화가 덜 돼 있나 봐요. 빅핸디는 아까 60프레임이 안 나왔는데 똑같은 960에 물론 1% 로우는 좀 낮습니다만 프레임은 계속 80프레임들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게임하는 내내 프레임 수는 보시다시피 70프레임 이상을 보이고 평균도 7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i5 2500에 GTX 960을 써서 프로그램에 배틀그라운드를 해보니까 빅핸디에서는 조금 60프레임이 어렵고 반면에 빅핸디가 아닌 다른 맵에서는 여러분 지금 100프레임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민 옵션으로 들어오면 평균 프레임도 70프레임 넘어 있고, 다만 좀 아쉽다면 1% 로우가 좀 낮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게 제 영상을 녹화한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좀 화면 좀 어지러움이 있지만 실제로 게임을 하실 때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할 때는 자 보시다시피 80%는 계속 방어하고 있잖아요. 즉 비캔디만 아니면 i5 2500에 GTX 960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 게임이 된다. 그러니까 뭐 배틀그라운드를 아주 전문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아주 즐기는 건 아닌데 가끔 가끔 배틀그라운드 몇 판 또는 오버워치 오버워치도 뭐 꼭 최상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롤 뭐 그 정도 게임을 즐긴다 라고 하신다면 i5 2500에 GTX 960도 뭐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가격이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역시 또 가격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조립 비용이 전체를 다 해도 20만원이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960으로 간다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캔디가 아니라고 한다면 100프레임도 나오고 물론 이제 실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평균 프레임이 80프레임을 넘고 있습니다. 최고 프레임 125프레임에 프레임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FPS 1% 왜냐면 이게 초당 이만큼 보여주는데 고르기가 요 정도니까 그렇게 고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화면은 약간 아주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뛰어가고 있는데 다시 밖에 나오니까 그래도 한 7, 80프레임대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60프레임 확실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100프레임도 나오고요. 이렇게 근데 확실히 여러분 이 1% 로우가 무섭죠. 아까하고 숫자 비슷하지 않나? 여러분 60프레임에 30프레임과 100프레임에 27프레임은 다르죠. 초당 이만큼을 보여주는데 이만큼의 고르기니까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얘까지 높다 0.2%까지 높다 그러면 더 할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 제가 GTX 1060 3기가를 꽂아갖고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니까 CPU 사용량은 100%를 다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D마크부터 우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는데 3D마크 결과가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마 i5 2500이 과연 1060 3기가 1060을 다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를 보시면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 과연 i5 2500이 배틀그라운드에서 1060 3기가 제품을 100% 다 갈굴 수 있을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1060 역시 클럭이 조금 낮은 놈이라 이 점수는 나쁜 점수는 아닌데요. 물론 상기가 많이 이게 문제예요. 이거 지금 보시는 얘가 아까 5000 몇백 점이 나왔는데 지금 1000점 이상 떨어졌는데 다만 컴바인드는 오히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일까 하고 제가 한 번 더 돌려봤는데도 여러분 이 점수보다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믿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다만 이 상태에서 그냥 국민 옵션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GPU를 못 갈굴 것 같아서 제가 환경에서 3 울트라가 아니고 울트라를 하나 더 줬습니다. 식생을 여러분 식생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생을 울트라 주면서 4 울트라로 왜냐면 3 울트라로 갈 경우에는 아마도 CPU보다는 GPU를 못 가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프레임 한번 보세요. 이건 좀 아쉽지만 프레임 한번 보세요. 일단 4 울트라로 이게 지금 비캔디입니다 여러분. 비캔디에서 물론 여기서는 프레임 드랍이 일어납니다만 자 펴고 내려가서 한번 보죠. 네 80프레임 유지하고 평균 프레임이 80프레임 넘고 있습니다. 4 울트라입니다. 식생까지 울트라로 잡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역시 1%로는 좀 어렵다. 자 그래서 막 실내에 들어오면 여러분 139 막 이렇게 나옵니다. 92프레임 평균 프레임 144를 가지고 그러니까 CPU는 거의 100%를 못 쓰고 100% 가까이 가면서 양쪽을 다 100% 가까이 가고 있고 그럼에도 CPU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100프레임 훨씬 넘으면서 이 정도면 4 울트라 말고 전 옵션을 다 울트라로 줘도 돌아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여러분 그래픽은 좋죠. 식생 하나 켰는데 아까보다 그죠? 제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약간씩 뚝뚝뚝 끊어지는 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영상 촬영한 거라서 녹화해서 그렇고 실제로 게임에서는 이렇게 끊어지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요 프레임 믿으시면 됩니다. 다만 고르지 못 이게 왜 여러분 영상이 이렇게 나오냐면 영상은 또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얘가 높지 않으면 확실히 영상이 좀 뚝뚝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게임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었고요.
100프레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빅핸디에서 이보세요. 실내들은 다시 120프레임 넘어갑니다. 나쁘지 않죠. 다시 말하면 i5 2500에 1060 3기가를 꽂았는데요. 국민 옵션도 뭐라 그래야 되죠? 1060이 아쉽고 4 울트라도 좀 아쉬워. 왜? 100프레임을 넘고 있잖아요. FHD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지금 낭비잖아요, 사실은. 그죠? 왜? 60프레임만 넘으면 되니까. 차라리 이게 60프레임 조금 넘고 요게 더 올라오는 게 낫거든요. 그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게임하기가. 네. 쓸데없이 얘만 높고 얘가 낮아버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시도했습니다. 빅핸디에서 올 울트라, 네, 올 울트라로 도전을 했습니다. 맵은 빅핸디입니다. 올 울트라. 수직 동기화는 껐습니다, 여러분. 수직 동기화를 끈 상태에서, 네, 화면도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요. 창이 아니고 전체 바꾸고 적용을 누르고 여러분, 네,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자, 빅핸디입니다. 이번엔 여러분 대기 상태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0프레임을 여러분 괜히 옆 사람 한번 때려보고 여기 한번 때려보고, 네, 60프레임 방어가 되진 않았습니다. 평균은 60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50프레임 이하로도 떨어지고, 그리고 일단 1%로도 얘가 떨어지니까 얘도 같이 떨어져서, 네, 60,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돌아봤어요. 왜냐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 아시죠?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어디를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또 좀 올라왔다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다시 떨어져서 50프레임 정도. 역시 빅핸디는 최적화가 안 돼 있다. 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화면을 돌아보면 좀 올라왔다가 다시 사람이 많은 곳을 쳐다보면 다시 프레임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i5 2500에 1060 3기가를 꽂아서 들어와서 올 울트라로 주면 빅핸디에서는 60프레임 방어가 조금 어렵다. 일단은 여러분 어디서? 대기실에서. 게임을 하는 상태는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는 게임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지만, 치열하게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60프레임 좀 아쉽거든요. 근데 평균도 60이 안 나오고 있고, 1프레임에서 놓는 20프레임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네, 낙하했습니다. 자, 보죠. 낙하하니까, 다행히도 이제 낙하한 뒤로부터는 60프레임 좀 보이다가, 일단 여러분, 실제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데부터 이제 프레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뭐, 낙하산 필면 확실히 프레임이 좀 떨어지죠. 빅핸디가, 이보세요. 24화가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확실히 빅핸디는 빅핸디입니다. 산옥이나 다른 맵들은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산옥에도 해봤는데, 산옥에서는 여러분 올 울트라 가셔도 60프레임 방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프레임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게임 상황 속에서는 그 60프레임 왔다 갔다 하면 50에서 60, 45에서 60.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960 국민 옵션 빅핸디랑 올 울트라 1060 3기가 i5 2500 빅핸디랑 거의 비슷한, 네,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최고 프레임 역시 안 올라오죠.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물론 여러분 제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막 전쟁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i5 2500의 가격이 고작 45,000짜리 CPU, 최근에 45,000 정도의 CPU라는 걸 감안했을 때 1060 3기가도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론 새 제품은 아직도 비쌉니다. 그러나 중고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에디션은 7, 8만원, 아닌 건 한 10만원, 한 12만원 정도면 구매가 되기 때문에 3기가짜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프레임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제 환경을 좀 조절하고 들어올 건데, 어쨌든 빅핸디에서 i5 2500에 1060 3기가 제품을 꽂고 들어왔을 때는 60프레임 방어는 좀 어렵다. 1060 6기가를 꽂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환경을 좀 바꿨습니다.
환경 설정을 어떻게 바꿨냐면,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사실은 게임 하시는 분들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림자는 오히려 울트라가 방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자만 중간으로 한번 낮춰봤습니다. 다른 거 다 그대로 울트라 두고 다시 비캔디로 갔습니다.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자만 껐는데 프레임이 아까 대기실에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 좀 더 게임 시작하면 껐다 킬 텐데,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MSI 애프터버너의 에러입니다. 예. 근데 다시 이제 제가 껐다 켰거든요. 껐다 켰다는 건 애프터버너를 껐다 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애프터버너가, 게임을 한 판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여기가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껐다 키면 다시 동작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비켄디 맵에서 제가 그림자만 껐습니다. 그림자만 안 끈 게 아니라 중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낙하산을 폈을 때는 60프레임 방어가 안 되긴 한데, 그래도 게임을 시작하고 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나. 네, 근데 아까보다 잘 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림자를 중간으로 내는 것 뿐인데, 아까는 올 울트라를 갔을 때는 45에서 60 정도, 뭐 많이 나오면 65도 나오긴 했는데, 자, 똑같은 비캔디인데, 이번엔 여러분 70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평균도 마찬가지고, 70프레임이 너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0프레임, 거의 언저리에서 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의 울트라에서 그림자 좀 낮추고, 뭐 여러분들이, 본인의 게임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하나 정도만 상업으로 내리면 충분히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좀 아쉬운 건 역시 1% 로우가 좀 낮다. 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아직 i5 250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림자만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네 확실히 좋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번에는 다 울트라로 잡고,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갔냐면, 산옥으로 갔습니다. 산옥.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올 울트라 했을 때, i5 2500에 산옥에서 올 울트라 할 경우, 얼마가 나오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최대 126, 평균 73에 60프레임 방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배틀그라운드 즐기시는 분들은, 대충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거라는 정도 아실 테니까. 근데, 올 울트라로 갔을 때, 비캔디가 아니고, 지금 산옥입니다. 산옥에서는 확실히 비캔디보다는 성능이 더 나오고요. 그림자를 만약에 중간으로 내리면 제 생각에 80프레임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평균은 72, 그리고 여러분, 확실히 1% 로우가 좀 더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부드럽죠. 화면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래픽카드 평가할 때 무조건 이것만 보지 마시고 1% 로우를 같이 좀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CPU를 조금씩 더 끌어올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1660 Ti를 구매할까 지금 2060 구매는 하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성능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조립 비용 20만원 이하잖아요. 앞에 제가 i5 760 보여드렸습니다만 i5 760이 말씀드리면 조립비가 한 15만원에서 한 17만원 사이 정도라고 한다면 얘는 여러분 20만원 언더예요. 어쨌든 만약에 960으로 간다면 근데 만약에 1060 3기가로 간다면 한 25만원 정도 네, 25만원 정도의 PC를 조립했는데, i5 2500 여러분 사무용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i5 1060 3기가면 배틀그라운드 울트라의 비캔디는 좀 어려워도, 그리고 조금만 다른 거 옵션 조절하면 여러분 충분히, 네, FHD에서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i5 2500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호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 대비. 네,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i5 2500의 전체적인, 그거를 보면, 이렇게,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3D마크 시네벤치를 보면 45,000원짜리 CPU 치고는 너무너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2200G나 3570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지만, 네, 여러분. 게임 성능은 제가 볼 때는 2200G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i5 2500이.
배틀그라운드만 보면 지난번에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지만 시내 벤치나 또는 일반적인 벤치마킹 점수는 2200G가 더 나왔지만 게임은 3570이 더 나왔거든요. 그게 인텔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분 3570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2500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제 판단은 i5 2500이 현재 중고 시세가 한 45,000원. 보드는 이제 저는 H67 보드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H61 보드는 더 싸잖아요. 뭐 최근에 뭐 15,000원짜리도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은 만원에 파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메인보드의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 촬영을 하고 싶은데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사실은 그걸 비교하려면 많은 메인보드를 제가 촬영해서 CPU를 뺐다 꽂았다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인이고 시간이 그렇게 나지를 않아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61 보드를 구매하시면 사실은 CPU i5 2500과 H61 보드를 합쳐서 한 6만원에서 6만 5천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조금 그래도 보드를 여유있게 조금 노후화, 왜냐면 이게 전원부가 솔직히 H61 보드들이 뭐 3페이지 이래요. 그래서 한 3년 4년 쓰게 되면 사실 3페이지짜리 전원부가 나중에 거의 맛이 가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CPU가 갖고 있는 온도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게 그렇거든요. H67 보드가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뭐 B75 정도 가면 돈 많은 정도 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뭐 계속 똑같이 8기가 4기가짜리 2개 3만원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드하고 메모리까지 해봐야 한 10만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 그 다음은 이제 선택사항인데 SSD가 128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SSD는 중고 사지 마세요. 뭐 유튜브 영상 보면 어떤 분들 뭐 SSD 128 만원에 구매했어요. 어디서 만원에 구매합니까 도대체? 그렇죠. 중고나라에 잠수 타고 있다가 계속 새로 고침을 하다가 하나 올라오면 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냉정하게 보면 중고나라에 가서 128을 보셔도 2만원 정도 하고요. 중고나라 말고 다나와 가서 중소기업 제품들 좀 오래된 거 찾아도 16,700원 주셔야 됩니다. 뭐 택배비 하면 2만원이죠. 그럴 바에 차라리 여러분 새 거 사세요. SSD는 사놓으면 계속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8 한 25,000원 정도고요. 새 거 사시면 택배비까지 해서, 물론 삼성 같은 거 사시면 좀 더 한 5,000원 더 주셔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은 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케이스와 파워는 여러분 이런 CPU 뭐 조립하는데 뭐 파워를 뭐 7, 8만원짜리 케이스를 7, 8만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4만원이면 중고 파워와 케이스 충분히 미들 케이스 뭐 하나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만약에 760으로 가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760은 3만원, 960은 5만원, 만약에 1060 3기가까지 욕심을 내신다고 하신다면 한 11만원 정도, 만약에 최고 버전도 괜찮다 하시면 뭐 8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0만원에서 한 25만원 사이에서 여러분 뭐 그래픽카드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i5 2500 CPU로 네, 중고 PC 한 대를 조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사무용으로 충분하고,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 정도면 사무용으로 충분하고요. i5 2500이 여러분 AMD 2200G보다는 전체적인 CPU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지만 게임에서는 오히려 2200G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제가 해보니까 느낌이 있고요. i5 3570보다는 확실히 뭐 2세대와 3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간단한 게임, 문서 작업,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제는 배틀그라운드도 뭐 국민 옵션에서 뭐 기본적인 어느 정도, 또는 만약에 1060 3기가라도 구매해서 꽂는다면 울트라로라도 비캔디만 아니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오늘 결론을 내리고, 오늘 좀 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존 코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조금 더 나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